이번 강좌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바꾸고 제어할 수 있는 분기 명령어, 반복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명령어는 도대체 뭐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어하는지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CPU에서는 IAR 즉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가 램의 영영 번지를 가리킬 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램 주소에서 다음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램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IAR 값을 1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IAR이 가리키는 램 주소에서 다음 명령어를 끊임없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져온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더 이상 IAR 값을 순차적으로 1씩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IAR에는 분기 명령어로부터 받은 특정한 명령어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 따라 IAR이 가리키는 다음 램의 주소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명령어가 일반 명령어라면 IAR 값이 하나씩 증가되면서 순차적으로 실행되지만 가져온 명령어가 또 분기 명령어라면 분기할 주소에 따라서 IAR 값이 달라져 전혀 다른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어 다음 명령어를 가져와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기 명령어를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전혀 다른 위치로 점프를 뛰거나 특정한 프로그램의 구역 안에서 반복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기 명령어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다룰 명령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 둘째는 직접 분기 명령어입니다.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는 레지스터 B에 분기할 주소를 집어넣은 후 그 주소로 명령어의 주소를 분기하는 것입니다.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의 명령어 코드는 1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IR 코드의 0번 비트부터 3번 비트까지는 OP 코드를 나타내는 0011이 채워집니다. 이 명령어는 레지스터 하나의 입력만 받기 때문에 6, 7번 비트만 사용하여 R0부터 R3까지 레지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분기 명령어는 사용자가 적어둔 램의 특정한 어드레스로 직접 명령어를 분기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직접 분기 명령어는 2바이트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명령어는 명령어 코드, 두 번째 바이트는 직접 분기 명령어가 입력받는 램의 분기 주소입니다. 직접 분기 명령어의 OP 코드는 0100입니다. 첫 번째 바이트의 하위 4비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는 어셈블리어로 JMPR로 표기하고 직접 분기 명령어는 어셈블리어로 JMP로 표기하겠습니다. 이제 로지심에서 이 두 명령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유닛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스토어 명령어를 템플릿으로 해서 레지스터 명령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 명령어는 4단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5단계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스텝의 이름을 S4 JMPR 이라고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의 조건은 5단계는 스텝이 없으므로 지워주고요. 4단계만 이용합니다. 4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OP-코드가 non-ALU 명령어 디코더에 의해서 선택됐을 경우죠. 그래서 ST enable이 아니라 JMPR enable 신호가 들어왔을 때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S4 JMPR로 바꿔둡니다. 이 부분은 파랗게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on-ALU 명령어 디코더로 와서 데이터 enable 다음 출력에 현재의 명령어인 JMPR enable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터널을 만든 이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의 입력 제어 터널과 출력 제어 터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명령어는 레지스터 B에서 램의 주소값을 가져다가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 IAR에 저장하기만 하면 분기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왼쪽 출력 제어 부분에는 터널 이름으로 RB JMPR E라고 넣어주고요. 오른쪽에는 IAR JMPR S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분기 명령어 JMP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어 명령어를 재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듈의 이름을 바꿔주고요. JMP 명령어 모듈은 4단계, 5단계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름만 바꿔줍니다. S4 JMP, S5 JMP. JMP 명령어 조건 모듈의 결과 터널 2개 이름을 바꿔줍니다. S4 JMP, S5 JMP. 이들의 두 번째 입력은 당연히 non-ALU 명령어 디코더에서 나온 출력값이 enable 됐을 때 켜지는 터널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JMP enable 그리고 JMP enable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non-ALU 명령어 조건 모듈로 가서 JMPR enable 아래에 NOT 게이트를 연결하고 출력을 연결하여 모듈의 터널의 이름을 JMP enable로 바꿔줍니다.
직접 분기 명령어도 데이터 명령어처럼 2바이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령어가 수행되면 4단계에서 두 번째 바이트 값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테퍼 3단계에서 다음 명령어 위치 값이 업데이트되어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IAR 값을 이용해서 램의 위치를 잡아주면 분기할 명령어가 들어있는 램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에서는 IAR 값을 출력하여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넣어줍니다. 두 번째 바이트가 선택이 되면 버스로 흘려줍니다. 램, JMP, 그리고 enable로 램의 값을 흘려줍니다. 이것을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가 다시 받아먹기 위해서 IAR, JMP, S라고 해주면 두 번째 바이트에 들어있던 분기할 램의 주소가 IAR 값으로 치환돼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특정한 명령어가 들어있는 램의 다른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JMP 명령어 모듈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터널을 실제 외부 출력에 붙여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배선을 완료하였으니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프로그램의 수도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먼저 램 메모리의 주소 20 번지에 헥스 코드로 1F, 10진수로 31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분기 명령어를 이용해 20 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다음 메모리 주소에 넣어주는 일을 반복하게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의 수도 코드를 명령어를 이용해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처음 세 줄은 레지스터 분기 명령어를 사용해서 R0에 들어있는 특정한 램의 주소 BF로 CPU가 실행할 프로그램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BF 주소로 프로그램이 분기합니다. 다시 말해 IAR 값이 BF로 바뀌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데이터 명령어에 의해서 R1 레지스터에는 1 값이 로드되고 R2 레지스터에는 1F 즉 10진수로 31이 로드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R3에는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할 램 주소 20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C5 번지에서 R1에 들어있는 값과 R2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서 R2에 넣어줍니다. 즉 1 더하기 31 결과로 32가 R2에 저장됩니다. 이것을 R3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램의 주소 20에다 넣어주면 20에는 헥스코드로 20, 즉 32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C7 번지에서 add 명령어를 통해 R3에 20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E1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직접 분기 명령어 JMP가 실행돼서 C5 번지로 점프하게 됩니다. 다시 add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이죠. 이때 R1 값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R2는 2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 더하기 1, 즉 21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은 10진수로 33이란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값을 저장할 램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레지스터 3는 이미 직접 분기 명령 JMP가 실행되기 전에 C7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E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E1에 헥스코드 E1이 저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분기 명령어 C8, C9을 만나면 다시 C5로 돌아와서 add 명령을 수행한 후에 E2에 E2, E3에 E3 이런 식으로 램의 순차적인 다른 번지수에 증가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명령어 모듈이 이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대로 수행하고 결과를 다음처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로 돌아와서 램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영영 번지부터 프로그램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BF 번지로 이동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채워줍니다. 시뮬레이트 탭으로 이동하여 시뮬레이션을 리셋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적당한 클락 프리퀀시를 설정한 후 오토틱을 켜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잠깐 오토틱을 끄고 프로그램이 적당히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0부터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값 2021이 순차적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잘 채워지고 있다면 프로그램의 실행을 오토틱으로 계속해줍니다. C5에서 C9까지 프로그램이 반복하면서 결과값을 순차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램은 256바이트입니다. 번지수 2개만 더 채워주면 다시 00번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은 00번지에 어떤 명령어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경우 매뉴얼 틱으로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FF까지 값을 계산한 이후에 00번지에 있는 값이 덮어 씌워집니다. 이렇게 헥스코드 20이 40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행하면 헥스코드 BF 값이 41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존의 프로그램이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리셋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CPU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해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램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전혀 엉뚱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오류를 해결하려면 결과값을 저장할 E0부터 FF 번지까지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건 분기 명령어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오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